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9기 손관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주제는 코호트 학습 성과 극대화 전략, 데이터 기반 위험군 학생 조기 식별 시스템입니다. 출발점은 간단했습니다. 저 또한 부트캠프의 수강생으로서 문제의식을 강하게 하나 느꼈습니다. 어떤 학생이 끝까지 잘 가고 어떤 학생이 초반에 미끄러지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교육 운영팀은 그 초반에 미끄러지는 학생들을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되지는 않을까. 즉, 교육 운영에서는 누가 위험군인지, 누가 뒤처지고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개입을 해야 하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없이 판단하게 되면 이것은 뒤늦은 대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 데이터로 이 학생의 위험도를 조기 예측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호트 교육의 숨겨진 비용 상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호트형 교육은 장점이 확실할 텐데요. 동료 학습, 몰입감, 프로젝트 중심 학습 등이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숨어있는 비용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중도 이탈 위험입니다. 이것이 왜 생길까요? 우선 팀 기반 학습은 동료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팀 기반 학습은 동료성과 속도가 잘 맞지 않으면 압박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초반에 리듬을 놓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이탈자가 생기면 팀 분위기가 붕괴되고 남은 팀원들의 사기가 하락되고 이것은 결국 운영 비용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성과 예측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교육 운영에 있어서 블라인드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성과를 어떤 시험, 평가로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학생이 위험군이라는 사실을 상황이 발생한 뒤에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이 없다면 선제적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정량적 관리입니다. 감과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친밀도, 협업 기여도, 팀장 리더십 같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측정하기 어려운 요소가 교육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정확히 숫자로 기록을 해야 하고요. 숫자로 기록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정성적 경험에 기대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정량화하지 못해서 운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열쇠는 데이터입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연구 가설과 데이터 구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친밀도, 팀원 간의 친밀도가 높고 리더십이 높을수록 팀 성과와 개인 성적은 높아질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했는데요. 일단 정성 데이터로는 설문 기반의 리더십 평균 점수, 협업 만족도, 전체 팀 만족도, 팀 분위기 관련 문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성 데이터의 장점은 팀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명확하겠죠. 단점은 응답률이 낮으면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겠습니다. 정량 성과 데이터는 이러합니다. 출석률, 공부 시간, 성적, 부모 지원 등의 환경 요인입니다. 정량 데이터는 매우 강력합니다. 행동 기반 지표이기 때문에 학습 결과와의 연관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이 분석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정성, 정량 요인 간의 관계를 찾는 것, 그리고 현재 데이터로 이 학습 성과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 이렇게 두 개의 목표를 잡았을 때 두 개의 목표는 각기 다른 가치를 가져올 텐데 첫 번째는 교육이 강조하는 협업 혹은 리더십의 효과를 검증하는 일이 되겠고 두 번째는 위험군 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실전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두 접근을 통해 교육 혁신의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실제 분석의 흐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전체 과정은 아래 5단계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입니다. 두 CSV 데이터를 통합해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정제 과정일 텐데요. 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복을 제거해야 되고 결측치를 보정하고 이상치를 제거하는 단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학습 데이터는 상당히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이 단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델 성능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세 번째로는 파생 변수 생성입니다. 이것이 분석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설문 데이터를 통해서 협업 능력 평균을 구하고 리더십의 평균, 전체 만족도 평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과 데이터를 통해서 성적 등급 A, B, C를 구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석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로 재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EDA, 즉 데이터가 말하는 패턴을 찾는 단계일 텐데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어떤 변수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탐색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델링 단계입니다.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보았는데요. 통계적 감정에서 한계를 느끼고 머신러닝 기반 예측 시스템으로 방향성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실제 교육기관에서 데이터 기반의 운영체계를 도입하려 할 때 표준 템플릿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EDA의 핵심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표의 핵심은 결국 성실도가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인데요. 데이터가 가장 선명하게 말해준 사실은 이것입니다. 학습 성과는 결국 성실도가 결정한다. 상관 분석 결과 출석률과 성적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고 공부 시간과 성적 그리고 출석률과 공부 시간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이 세 축에서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협업 점수, 리더십 점수, 만족도 같은 정성 지표들은 응답자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초기 가설인 친밀도 리더십이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가설 검증이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서 직접 증명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머신러닝 모델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서 모델 비교 및 XGBoost 성전 이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적 등급 A, B, C를 분류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장점으로는 해석이 쉽다라는 점이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비선형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랜덤 포레스트. 장점으로는 비교적 강력하고 안정적이지만 단점으로는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 있겠죠. 세 번째는 XGBoost입니다. 최종 선정한 모델인데요. XGBoost의 장점은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고 피처 임포턴스가 명확하며 무엇보다 C등급, 즉 위험군의 식별 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는 학생, 즉 A등급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 즉 C등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XGBoost는 이를 가장 잘 잡아냈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시는 핵심 변수, 출석률과 공부 시간에 대한 심층에서 장표가 나오겠는데요. 이 모델이 선택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출석률과 공부 시간입니다. 출석률의 의미란 단순히 출석률이 강의를 들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출석은 학습 루틴, 코호트 몰입도, 태도, 팀 프로젝트 기여도 이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출석률이 떨어지는 순간 학습 리듬이 깨지고 이탈률도 올라갑니다. 즉 공부 시간의 의미란 공부 시간은 학습 투입량을 보여주는 직접 지표입니다. 이 변수가 중요하다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공부 시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확장을 하게 됐을 때 성실도 기반 운영이 성과 기반 운영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점을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즉 교육 운영자는 팀워크나 분위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출석률 자동 알림, 공부 시간 추적, 루틴 관리 등의 이런 기초 데이터 중심 운영 전략을 가져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위험군 학생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시각화해 본 것인데요. 예를 들어 출석률이 92%고 공부 시간이 35시간, 부모 지원 또한 높다라고 데이터를 넣으면 모델은 다음과 같이 출력하게 됩니다. 예상 등급은 A고 신뢰도는 94%이며 위험 분류는 안전이라고 확인이 되죠. 이러한 시스템을 정립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자가 선제적 개입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학습 2주차에 C등급 위험군을 식별할 수 있고 자동 알림 그리고 즉각적인 1대1 멘토링 연계 이 흐름이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데이터 한계는 분명히 있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로드맵까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몇 가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밀도나 협업 데이터 부족입니다. 제가 처음에 초기 가설을 설정했던 이 초기 가설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정성적 행동 데이터 부재입니다. Git 커밋, 노션 기여도, 슬랙 로그 등 팀 협업을 정량적으로 보여준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도 분명히 존재하겠는데요. 전략 1번, 협업 설문 응답률 9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성 데이터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가설 검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겠고요. 전략 2번은 행동 데이터를 연동해서 Git, 노션, 슬랙 로그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협업 기여도를 정량화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커밋 수나 노션 문서 작성량, 팀 채널 메시지 비중 등을 정량화해서 친밀도와 리더십 가설을 강력하게 검증해 볼 수도 있겠죠. 전략 3은 데이터 고도화 후 가설 재검증인데요. 향후에 더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면 저희가 초기에 설정했던 그 가설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제가 데모로 만들어 본 AI 예측 모델을 통해서 위험군 학생의 조기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학습 시작 2주 안에 위험군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기관의 수료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성실도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출석과 공부 시간을 핵심 지표로 하여서 보상 시스템이나 루틴 관리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명확합니다. 수료율은 15% 향상할 수 있겠고요. 발표 자료에서 제시했듯 이런 시스템이 상용화된다면 수료율이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기관 입장에서 매우 큰 운영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데이터는 교육에서 사후관리 도구가 아니라 선제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예측 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더 많은 행동 데이터와 협업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코호트 기반 교육의 품질은 앞으로 훨씬 더 개선될 수 있겠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